예, 오늘 문제 마저 풀어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예, 확률변수가 두 개인 정규분포를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고요. 두 확률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렇게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50,10제곱, y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40,8제곱 이렇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죠. 제곱하면 분산. 그럴 때 p 50부터 x 입장에서 k까지랑 p 24부터 y 입장에서 40까지가 서로 똑같아. 그 y는 지금 미지수 없잖아. 여긴 k 있고 여기부터 표준화 해보면, 얘를 z로 바꿔보면 평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분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40 빼니까 여기 0이야. 0. 여기는 24 빼면 16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의 값이랑 p, 여기는 50 빼니까 여기가 0이네. 이쪽은 이번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z로 바뀌죠. 얘는 k 빼기 50을 10으로 나누는 게 돼요.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만큼의 넓이랑 대칭돼서 여기 2까지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까지랑.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화했을 때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70이었네. k가 70. 그래야 2 되는 거죠. 70이었어 라고 하시면 끝. 예. 두 번째 아니고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는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변수 x, y는 확률 밀도함수는 각각 x, fg인데 10이랑 26이랑 똑같고 y가 26보다 커지는 게 0.5보다는 컸다 라고 할 때 y 20의 값을 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해요. x가 10,4의 제곱을 따르고 y는 n 정규분포를 따라 m, 4제곱을 따르고 있었어. 그런데 뭐라 했냐면, 얘를 봐봐. 얘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0 기준이고 이 표준편차가 똑같네. 그죠? 10이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y는 누가 기준이야? m이 기준이잖아. 그지? 그런데 12라는 건 10에서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지. 여기야, 여기. 12 이렇게 돼. 근데 누구랑 같대? 26이랑 같대. 그럼 여기 키가 똑같은 친구가 여기가 26일 수도 있고 여기가 26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키가 똑같은 친구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여기일 거보다 여기가 더 가깝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 표준편차 똑같잖아. 이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평균만 다르고 그래프에. 그럼 이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에 가서 똑같으면 m이 그냥 10이어야 되는 거잖아. 2칸 차이 나는데 여기가 26이면 m이 10일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요건 거야. 26보다 y가 큰 상황이 0.5보다 크대. 26보다 큰 상황이 요렇게 돼야, 여기가 0.5잖아. 여기 요만큼이 더 더해지니까 0.5보다 크다는 게 돼. 여기보다 크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26이 여기면 26보다 큰 게 요만큼 봐도 0.5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26이라고, 여기가. 그러면 표준편차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몇 칸 차이였어, 지금 평균이랑? 2칸. 그럼 여기도 몇 칸 차이여야 돼, 평균이랑? 2칸 차이여야 돼.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야? 28이야. 표준편차가 똑같으니까. 이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니까. 아니면 이걸 유리화 해가지고, 표준화 해가지고 구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면 p, y가 20보다 작아지는 값을 구하라고 했고, 얘를 표준화하면 20에서 평균이 28이야. 그리고 4로 나누는 거죠. 표준편차 4였으니까. 그러면 다시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림 그려보시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보다 작아지는 거 그려봐요. 여기가 0.477이죠. 0.5에서 요만큼을 빼시면 여기 남겠죠. 여기 남겠죠. 477이 빼면 228, 0.228, 0.028이 정답이 된다 하시면 1번이 해결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확률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12이 f20보다 크고 f4가 f22보다는 작다라는 걸 따른데 m이 자연수일 때 17부터 18까지의 정규분포표로 알맞은 것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가 평균이야. 근데 10이랑 20을 비교했더니 10이 더 컸대. 그러면 10이랑 20을 비교했는데 10이 더 컸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10이랑 20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정도가 10이라고 쳤을 때 요 정도가 20이라고 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혹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m인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0이 더 큰 게 여기가 10일 수도 있고 여기가 20일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평균으로부터의 간격이 10이 더 짧고 20이 더 먼 상황, 요런 상황이거나 혹은 그냥 10이 더 짧고 20이 더 먼 상황. 그건 다 똑같아. 어차피 멀고 짧은 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나조건 노란색으로 표현해보면 4가 22보다 작아. 4가 여기가 4야. 4고 여기가 22가 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20인,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지금 10인 거예요. 여기가 22가 조금 더 커. 여기 22 이렇게. 혹은 22가 더 커야 돼.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0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지금 4, 22, 10, 20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생각해야 돼. 여기서 생각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10과 20의 중간엔 누가 있지? 10과 20의 중간엔 15가 있지. 그러면 평균이 15였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니야. 15는. 그러면 평균이 얼마 정도 돼야 돼? 10까지가 더 짧고 20까지가 더 멀어야 돼. 그러면 15보다는 어때야 돼? 이쪽이 더 짧아져야 되니까 14 이렇게 되면 여기는 4칸이고 여기는 6칸 되니까 여기가 짧고 여기가 더 멀어지는 거지. 14.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작아야 돼? 15보다는 작아야 돼. 15 어디서 나왔어? 얘네 둘의 중간값. 다시 4랑 22의 중간은 얼마야 그럼? 둘이 더하면 26. 크면 13이야. 중간이 13이야. 또 똑같이 생각해봐. 이렇게 있을 때 중간이 13이면 4랑 22가 둘이 더하면 26이니까 중간이 13이라고. 간격이 똑같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4가 더 멀지. 얘가 더 위에, 아래에 있고 얘가 더 위에 있으려면 22가 더 짧지. 그럼 13보다는 어때야 돼? m이? 13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m으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4밖에 없는 거야. 14. m은 14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부등호 크기로 비교하는 거 나오시면 중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그래서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수, m이 자연수니까 14밖에 없는 거지. 라고 찾을 수 있어. 여기가 14야. 14야. m이 14야. 그러면 p 17 마이너스 14를 5로 나눠. z로 바뀌죠? 18 마이너스 14를 5로 나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5분의 3인가요? 0.6 부터 여기는 5분의 4인가요? 0.8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0일 때 0.6이고 여기 0.8이라고 하면 0.8에서 0.6을 빼면 되죠. 0.8에서 0.6을 빼면 돼. 빼면 0. 빼면 2고 2 맞죠? 빼면 4죠? 6이죠, 6. 3번이 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평균 무게는 86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 따르고요.
B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평균이? 그러면 A 과수원이 정규분포 따르는데 86,15의 제곱이었대. B 과수원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8이고 표준편차가 10제곱이 되었대.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과수원에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표준화 Z로 하시면 98 마이너스 86을 15로 나누죠. 그러면 얼마냐? 10 얼마예요? 10 2분의 15 5분의 4 표준화한 게 5분의 4면 돼. 여기도 A에서 88 빼고 10으로 나눈 게 5분의 4면 돼. 10분의 8이면 돼. 그럼 여기가 96이겠네. 96 빼기 88이 아니잖아. 아 맞죠. 96 빼기 88이 8이잖아. 그지? 뭐 이런 겁니다. 네, 96이었다. A는 시키는 대로 쓰시면 되고, 어느 뼈화석이 두 동물 A, B 중에서 어느 동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대. 동물 A에 A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0,0.4의 제곱을 따르고 B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2,0.6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이 길이의 부위가 D 미만이면 A 화석으로 판단하고 D 이상이면 B 화석으로 판단할 건데, 동물 A, D보다 작은 곳을 A라고 하고 D보다 큰 곳을 B라고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죠? 이 동물 A의 화석을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동물 B 화석을 B로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는 D의 값을 구해보자. 단위는 센티미터다 라는 거야. 그러면 D보다 뭐 하면? 작아지면, 그러니까 A가 D보다 작은 것이랑 B가 D보다 큰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할 확률이 서로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가 D-10을 0.4로 나누는 거랑 D-12를 0.6으로 나누는 게 서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야. 봐봐. 근데 같은데 같지 않죠? 얘가 뭐보다 작아. 얘가 여기 있어.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랑 얘가 이거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아야 돼. 여기가 예를 들어 2면 여긴 마이너스 2겠지. 여기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둘이 부호가 다르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서로 같아지는 게 돼. 그럼 일단 10을 곱하면 4분의 D-10이랑 6분의 마이너스 D 더하기 12가 서로 같아. 6 곱하면 6D-60이랑 마이너스 4D 플러스 48이랑 같아져. 12D가 넘기면 108이 돼. D는 얼마죠? 9? 맞지? 2, 9, 18, 9, 1은 9, 108. 맞아요? 그럼 답이 아닌데? 뭐지? 답이 없는데? 10점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D의 길이는 10점. 뭘 틀렸지? 10을 곱하. 계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죠? 양쪽에 10을 갖다 곱해. 어? 아, 넘기면 10D야. 12D가 아니고. 고마워. 10D. 10.8. 5번이 답. 제대로 풀었는데, 씨. 덧셈 뺄셈을 잘못했어.
11번 확률 변수의 성질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 y가 요거일 때 얘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 요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EX가 얼마예요? EX가 50이죠. 50 평균. VX가 얼마예요? VX가 100이죠. 100 분산 10제곱 했을 때, 그러면 Y는 우리가 누굴 구하는 거냐면 지금 EY를 구하는 거야. VY를 구하는 거야. VY. 이거는 EX-1이고 VE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EX는 어떻게 됐어? EX-1 이렇게 되는 거였고, VX는 4VX 되는 거 아니었어? 그죠? VX가 얼마였대? 50. 50에다 2배 하면 100. 빼기 1은 99. 400. 그러니까 Y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9야. 뭘 제곱하면 400이야? 20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PY가 Z로 바뀌죠. 89 마이너스 99를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0.5보다 작아질 확률을 구하는 거죠. 즉, 그림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0.5보다 작아질 확률을 구하는 거죠. 0.5까지가 0.1915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0.5에서 0.1915를 빼면 되죠. 그러면 5고요, 8이고요, 0이고요, 3이죠. 0.3085? 0.3085가 정답이 되죠. 0.3085.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해서 요거 찾으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찾으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y가 ax일 때 a는 양수이고, 얘가 얘일 때 얘가 얘일 때 이 y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조건에서 y는 ax래. 뭐 그런가 봐 라고 하고, 나조건에서 x가 18보다 작은 거랑 y가 36보다 큰 걸 더하면 1이래. 그러면 뭐 잘 모르겠으나 x가 18 뭐 이런데 그냥 해볼게요. 18보다 작은 거, 요 면적 더하기 y 입장에서 뭐보다 큰 게? 여기 똑같은 거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간격이고, 그러니까 여기의 표준화 값이랑 여기의 표준화 값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가 36이 되는 거죠. 36보다 큰 걸 더해야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그죠? 36보다 y가 더 큰 걸 둘이 더하면 여기를 요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표준화했을 때 값이랑 요거 표준화했을 때 값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한번 써볼까? EX를 M이라고 하면 EY는 AM인 거 아니야? X에다 A를 더 곱하는 거니까 Y가 AX니까 여기다가 AX를 더 넣으시면 A가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VX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VY는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A 시그마 A R이 아니죠. A 시그마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따르는 확률 변수는 M, 시그마 제곱이었으면 Y가 따르는 확률 변수는 AM, AM의 제곱, 이렇게 따르고 있었겠죠. 즉 얘를 표준화하는 값이나 얘를 표준화하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18-m분의 시그마랑 36-am분의 am이 서로 같아야 돼. 아, 여기 am이야. a 시그마인데 미안해요. a 시그마
시그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지? 시그마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지워지고 A를 갖다 곱하면 18M 36 마이너스 AM. 뭐 이런 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28보다 작은 곳이랑 Y가 28보다 큰 곳이 서로 같대, 이번엔. 그럼 18이 여기잖아. 36이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28은 여기쯤 되겠죠, 뭐 이런데. 28보다 작은 쪽이랑 이만큼이랑 28보다 큰 쪽, 여기가 28이었고 이렇게 큰 데가 서로 똑같겠지. 여기가 28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겠지. 얘가 양수 쪽이면 얘는 음수 쪽이잖아. 그치? 유리, 뭐죠? 표준화했을 때. 그러니까 28 표준화한 거랑 28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눈 거랑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한 거예요. A 시그마 분의 28 마이너스 AM, A 시그마, AM이 서로 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서로 같게 돼. 그럼 여기도 시그마 지워지고 A 갖다 곱하면 28A 마이너스 AM은 마이너스 28 더하기 AM이 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구나. 안 지워지는구나. 지워지는 줄 알았네. 안 되고, 여기 넘기면, 이 AM이, 이거 넘어가니까 28A 플러스 28 이렇게 되게 돼. 여기가 사라지네, 여기가. 그죠? 아까 여기 왜 안 지웠을까? 18A가 얼마? 36, A는 2가 돼. A가 2면 4M이, A가 2면 56 더하기 28은 70, 84. M은 21이 되네. 얘네들이 곱하는 게 2y죠? 그죠? 2y는 AM이잖아, 여기. 2y는 AM. 그래서 42가 정답이 되겠네. 1번, 644, 1번이 정답이다. 보시면 되고. 발전 문제 꽤나 복잡한 걸 많이 넣어놨네. 어느 4차 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다. 1000명의 성적 분포는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러면 걔를 그냥 X라고 하시고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70,8제곱을 따르고 있었다.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다음 정규 분포를 통하여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어. 그치? 그럼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0. 그냥 2%인가? 1000명 중에 20명이니까 2% 안에 들어야 되는 거네. 2%. 그죠? 2%면 0.02인 거죠? 2%, 0.02. 그러니까 여기 끝에 요게 면적이 0.0이어야 돼. 끝에 면적이. 그럼 이렇게 가운데 잘랐을 때 여기가 얼마여야 돼? 0.48이어야 되지. 0.48. 누구야? 0.48 얘네. 그러니까 여기가 요 선이 표준화했을 때 요 선이 얼마여야 돼? 표준화했을 때 선이 여기여야 돼. 2여야 돼. 2. 표준화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평균이 70이었는데 PX가 여기 표준할 때 2인데 그 점수가 뭐 K점 이상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K라는 점수 이상인 게 0.02가 돼야 돼. 왜냐면 그게 1000명 중에 20명이야. 확률로 봤을 때. 그게 표준화했을 때 2가 돼야 돼. 즉 K-70을 8로 나눴을 때 그게 2가 돼야 된다고. 28에 16이니까 넘어오니까 86점을 받아야 돼. 86점. 그죠? 최저 점수는 86점. 86점 이상 받아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요게. 요런 것도 그냥 시험 같은데 은근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라고 하는데요. 10,000명이 응시했어요, 이번엔. 이 자격증 시험의 평균 점수가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합격자가 668명이었어. 10,000명 중에
668명이 합격했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0.0668. 어떤 점수가 있는데 여기가 0.0668이 된 거지. 그럼 누구랑 관련이 있어? 0.0668? 1.5랑 관련이 있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0.4332 되면 둘이 더해서 0.5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표준화한 점수가 1.5가 나와야 돼. 표준화한 점수가 1.5. 즉 여기 똑같아. P, X가 K보다 큰데 요거 표준화했을 때 1.5 나와야 된다고. K 마이너스 근데 이게 70점이네.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었네. K가 아니라 70점이네. 그죠? 70점을 받으면 돼. 70점 이상 받으면 돼. 그래서 시그마를 구하는 문제구나. 뭐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70점에서 55점 평균을 빼신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게 1.5가 나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빼니까 얼마죠? 15, 10, 10이네 10. 시그마 10. 3번 해주시면 되고요. 정규분포표에 대한 이야기하는 문제고 거의 끝났죠.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 X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20,4제곱. fx가 fk를 k-8부터 k로 정의할 때 f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바밤 여기가 20이야. 20. f12는 k 자리에 12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12를 넣으니까 f4부터 x가 12까지야. 여기가 20이야. 그러면 4부터 12 이렇게 돼. 4랑 키 똑같은 애 누구야? 4랑 키가 똑같으려면 누구여야 돼? 4랑 얼마랑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20이어야 돼. 여기가 36이 와야 돼. 키 똑같은 애가. 12도 누구랑 더해야 40 돼? 40 되려면? 얼마? 26이랑 더해야 돼. 28이랑 더해야 돼. 28. 그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28부터 36인 거랑 4부터 12인 거랑 요 넓이가 똑같다고. 36을 넣는데 36에서 8 빼면 이거 맞네? 그죠? 28, 36. 이거 둘이 맞네? 기억이 맞았네 그럼? 여기다 8 빼면 36 넣고 여기 36, 여기 36 되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치? 똑같아졌어. FK는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넓이가 가장 넓다는 거야. 넓이가 가장 넓으면 좋아. 그럼 넓이가 가장 넓으려면 이 평균을 포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즉 k-8부터 k까지의 얘네 둘의 중간값이 이 평균이면 돼. 즉 2분의 2k-8이 20이 나오면 되고 k-4가 20이면 되니까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게 맞아. 니은도 맞아.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k랑 24-k의 값이 같냐는 거야. 그럼 아까 4 넣었을 때 여기 12 넣었을 때 k가 12야? 그럼 k가 10인데 k가 36이야. 여기다 36 넣으면 얼마가 되죠? 안 돼. 여기가 36 넣으면 말이 안 되는데 k랑 24-k 24 어디서 나왔지? 얘네들이 더해봐. 그럼 얼마지? 48이야. 나누면 24인데 얘네들이 더해봐. 24인데 더하면 그냥 24인데 더하면 걔네 둘을 더하면 48이고 K로 나타내면 얘가 K일 때 K로 나타내면 잠깐만 다시 F12는 F에 24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데 그럼 F12는 12 똑같은데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똑같아.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야지 말이 돼.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야 둘이 똑같아지는 거야. 24가 되려면. 둘이 더한 게 48이어야 똑같은 거야. 48. 여기가 48이어야 돼. 48. 12가 24가 아니고. 디귿은 틀렸어. 이거 기억 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24가 아니라 48이어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표준화해서 풀었는데, 네, 안 됩니다. 둘이 안 똑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발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뭐 등급 받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은근히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다시 이항분포는 확률,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온 거였죠. 이항분포는 몇 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BNP로 나타난다 그랬어. 이항분포는 BNP. 이때 얘네들이 곱한 게 뭐야? 평균. 그래서 여기 평균 자리에 들어가. NPQ 곱한 게 이게 뭐야? 분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어떨 때?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면. 이때 N이 충분히 큰 건 한 25, 25 이상 정도 되면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얘의 뭐를? 평균을 정규분포로 쓰고 분산을 정규분포에 갖다 그냥 써도 된다고. 이항분포를 그냥 정규분포로 갖다 쓴다고.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 표준화해가지고 확률을 구하기가 쉬워진다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 10, 30, 60 될수록 점점 종 모양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한 25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면 막 이렇게 720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얘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럼 일단 둘이 곱하면 평균이 나와. 그럼 x가 정규분포를 따로. 둘이 곱하면 30이 얘의 평균이죠. 30. 그 다음에 6분의 5를 곱하니까 5, 5, 25,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네, 6분의 5를 더 곱하니까. 그럼 끝났어. 여기 그냥 구하면 되잖아. 25에서 30 뺀 다음에 5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z로 바뀌죠. 35에서 30, 1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 2배 하는 게 답이죠. 0.6826. 2배 하는 게 답이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1까지가 0.3413이니까 2배 하면 6826이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갖다 써도 된다. 그냥 연결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한 개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이건 이항분포잖아, 주사위 던지는 거. 1회 눈이 나오는 횟수는 6분의 1이죠. 그러면 720, 6분의 1이야. 얘는 뭐였어? 이항분포였는데,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줘도 된다고. 엄청 많이 했잖아, 720번. 둘이 곱하니까 얼마? 120. 콤마. 여기다 6분의 5를 곱해. 6으로 나누면 6, 20, 5, 100, 10제곱이야, 10제곱. 이렇게 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됐고. 그 다음에 2번, P 120. 120에서 120 빼니까 0부터 Z가 1까지 되겠네. 0부터 1까지 3, 4, 1, 3이네. 110 이상. 그러면 P, X가 110에서 120 빼고 10 나누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0.5 더하면 되잖아. 그럼 0.8413. 이 정답이 되겠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Px는 R이 100C R이었대. 100번 시행한 거 아니야? B. 이항분포인데 나 100번 시행했어. 일어날 확률이 R 밑에 있는 거죠. 일어날 확률 5분의 1. 이 정규분포로 바꿔주라고. 그리고 곱하면 20. 5분의 4 곱하면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X가 28 빼기 20 나누기 4 2보다 커질 확률. Z가 2보다 커질 확률. 2보다 커지는 확률. 그러면 0.0228 끝.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65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의 과 분산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시행했는지 몰라. B. N번 시행했어. 4분의 1이야. 그런데 분산이 36이야. 분산은 N, P, Q를 곱하는 게 분산이었죠. NPQ를 곱하는 게 분산이었어. 여기 봐봐. 여기 NPQ. 그러면 3 하니까 여기 12가 돼. 4, 12 곱하기 16 한 게 N이야, N. 12 곱하기 16 얼마냐? 둘이 곱하면 6이 12, 6이는 6, 72, 120, 192번 했네.
그럼 일단 평균이 얼마냐면 4로 나눌 거니까 48이네. n 48, 6제곱이 됩니다. 36, 6제곱. 그럴 때 p x가 a-48을 6으로 나눴더니 0.0228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누구보다 큰 게 어디보다 큰 게 2보다 큰 게 0.028이잖아. 요 계산한 값이 2가 나와야 돼. 6이 12, 여기다 12를 더하니까 얼마? 60. A는 60 해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 구하기. 어느 범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르. 와, 씨.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면 거의 하는 거 아니야? 0.8? 재범 확률이?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에 대해서 B 400명에 대해서 얘네가 나가면 0.8이 범죄를 또 저지르는데 이 말로 400명이 일어날 확률을 해갖고 BMP 쓰신 다음에 그러면 범죄를 하는 자의 수가 그 수가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범죄 발생자의 수가 300명 이상의 근사값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 n 그럼 48에 32가 되죠. 320이 되는 거지. 그죠? 320, 여기다 0.2를 곱해. 그러면 64, 8제곱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되네, 정규분포로 바꾸면. 그럼 여기서 320 나누고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8, 8이 16, 8이 16, 4,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상이 되는 거죠. 300명 이상. 그러면 여기가 0.49야. 얘가 0.5야. 그러면 확률은 0.99가 되네. 99%야. 300명 이상인 게. 범죄자 되지 마라. 이게 원한다고 그렇게 되나? 모르겠고.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건데요. A가 20%, B가 28%, C가 25%, D가 27%입니다.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B 192명이 있는데 C를 선택할 확률이 전체 100명 중에 C를 선택할 확률이 25%지. 25%라는 건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C를 선택할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B 192, 4분의 1. 그럼 4, 4, 16, 4, 8에 32. 그럼 N 48, 여기다 4분의 3을 다시 곱하는 거죠. 6제곱 이렇게 돼. 아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지? 이거랑 이거 확률이 똑같은데 이렇게 돼. 그러면 C회사 제품을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42명에서의 확률 이렇게. 여기 48 빼 6으로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1에다가 0.5 더하면 되죠. 0.4313 다시 해줘. 마이너스 1 이상. 여기 0.5. 여기가 0.3413. 5 더하니까 8413. 5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예. 미지수 구하기.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B 720번 던져서 1의 눈 6분의 1이야. 그러면 N으로 바꿔. 그럼 120 곱하기 6분의 5 곱하니까 6으로 나누면 10제곱 이렇게 되죠. 그럴 때 P X가 K-120 10으로 나눴는데 이게 뭐보다 작은 게 0.028이래.
이번엔 누구보다 작은 게 여기보다 작은 여기가 0.028이래. 마이너스 2였어야 되네. 마이너스 2. 여기 0.228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2였어야 돼. K는 100. 100 빼기 120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계속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한 100번 풀어보면 여기가 엄청 그래도 할만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로 여기가 더 쉬워. 앞에보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더 나오는 수 A의 값에 따라 좌표 평면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450번 반복할 때 2차 함수 그래프에 x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일 확률을 다음 정규문법을 이용하여 구하면 0.9332였대. 그럴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볼래? 라는 거고. 일단 B 450번 한대. 근데 앞에가 뭔 소리냐면 x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 해봤더니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거야. 그죠? 그러면 a가 뭐보다 커? 루트 5보다 큰 거야.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의 값은 1, 2, 3, 4, 5, 6 중에 하나니까. 그럼 루트 5보다 크면 루트 5는 2점 얼마거든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3, 4, 5, 6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지. 3, 4, 5, 6이 나온대. 그러면 6분의 4인 거죠. 6분의 4. 이 4개니까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가 나올 확률이 된다는 거지. 3분의 2, 6분의 4. 요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일 확률이. 그러면 주정과 만나는 횟수가 k 이상일 확률이 여기서 450을 빼고 아니 450을 빼면 안 되죠. 미안해요. 평균을 안 구했어. 평균을 구해. 3으로 나누면 150이고요. 2배 하니까 300이에요. 300. 콤마 여기서 3분의 1 곱하니까 10제곱 이렇게 되네요. 다시 횟수가 k번 이상일 확률이 300을 빼고 10으로 나누는데 이게 9332였대. 9332. 9332면 얘랑 연결이 돼 있네. 433이랑 0.5 더한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332가 있고 0.5를 더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된 거를 더하면 9332가 되네. 얘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지. 곱하면 15고요. 여기가 얼마여야 돼? 285가 돼야 되는 거죠. K가 285가 돼야 된다. 15 나와줘야 된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약률 또는 취소. 와, 이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요 유형도. 요거. 요 문제도 여기저기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8명 비율,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거야. 5분의 4 비율로 승선을 한대. 정원이 340명인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확률분법을 이용하여 구하재. 잘 봐야 돼. 예, 눈 뜨고 봐야 돼. 여기 눈 뜨.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해? 뭐 5분의 1은 안 타는 거야. 그지? 근데 정원이 몇 명이야? 340명이야, 정원. 340명인데 예약을 몇 명이 했어? 400명이 했어. 그지? 그럼 지금 몇 명이 초과돼 있어? 몇 명이 초과돼 있어? 얘 340명 탈 수 있는데 예약을 400명이 했어. 그러면 60명이 오바된 거지. 60명 더 받았다고 지금. 오케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정원이 340인데 예약을 400명 받았어. 근데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그럼 몇 명이 안 와야 돼? 400명 중에 몇 명이 안 와야 돼? 60명이 안 와야 된다는 소리지. 안 올 확률은 5분의 4인데 60명이 안 왔으면 좋겠대. X가 60명 이상이어야 돼. 60명 이상이어야 정원을 총하지 않아. 60명 이상. 몇 명을 예약받았어, 우리? 400명을 예약받았어. B 400명 예약받았는데 걔네들이 취소할 확률이 5분의 4야. 아니, 탈 확률이. 정원 탈 확률이 5분의 4야.
그러면 다시. 승선해. 그러니까 예약을 취소해야 돼. 60명이 취소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그죠? 60명이 취소해야지 정원을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취소할 확률을 써야 돼. 5분의 1, 이렇게. 취소할 확률.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정규분포 바꾸면, 80, 5분의 4를 곱하면 5 곱하면 얼마냐? 16? 4 곱하면 64? 8제곱? 맞냐? 80 곱하기 5분의 4. 5, 1은 5, 5, 6. 64. 그죠? 8제곱.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80 빼고 얼마를 나눠?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60명이서. 얘가 마이너스 20인데 8로 나눠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2.5 이상이려면 여기 얘한테 얼마를 더해? 0.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0.9938 이렇게 돼야 됩니다. 9938. 지금 내가 푼 방식이 다른 풀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풀이. 알겠죠? 안 오는 사람으로 계산하는 거. 340명이 올 거야 라고 계산하시면 여기를 5분의 4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말을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어려워. 요런 문제. 알겠죠?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잘 해보시고요. 소희가 100명을 선발하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해 7번째 예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예비 7번이라고. 이과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확률은 0.1이야. 10명 중에 1명만 등록을 안 해. 그지? 소희가 이과의 합격 확률을 정규분포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다른 예비 후보들의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한다 라는 거예요. 몇 명이 포기해야 돼? 경영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7명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661만. 8명이 포기해야 되나? 6명만 포기하면 되나? 그럼 내가 7번째가 되는 거잖아. 네, 어쨌든 B 100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포기할 확률은 0.1이에요. 정규분포 10,3제곱을 따릅니다. 9가 되니까 0.9가 되니까. 그죠? 일곱 명이 포기해야 되네. 결국 7명이 포기해야 내가 7번째가 되는 거네. 그러면 7명이 포기해야 돼. 추가 합격자들은 포기하지. 네, 그러면 7명 이상 포기해야 내가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110 나누고 3으로 나눠.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1이 3, 4, 1, 3이죠.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0.8413. 6명을 포기하면 6명이 채워지는 거지. 그죠? 7명이 포기해야 내가 7번째까지 오는 거죠. 100명 중에서. 전체 합격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7명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됐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서 확률을 구하고 주어진 확률을 구하죠. 확률 P를 구하고 주어진.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신제품의 무게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명합니다. 이때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2번 구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라 얘가 180,8제곱을 따르고 있었어. 그런데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이 된대. 불량품.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불량품이 만들어질,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줍니다. B. 그러면 Z로 바뀌어 164에서 180을 나누고 8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니까 0.0이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2%야. 0.02야. 불량품이 될 확률이 2%야. 알겠지? 전체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B. 2,500개를 생산하는데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2야. 그럼 얘를 다시 정규분포로 바꿔. 그러면 하나, 둘, 50이 되네. 50개. 그리고 여기에 0.09를 곱하니까 0.98을 곱하는 거죠. 맞냐? 그죠? 여기다 0.098을 곱하면 100분의 98을 곱하는 거야. 누구한테? 50한테. 그럼 공 하나 지워지고 58에 40, 49, 36, 40. 그러면 이상한데? 0.98을 곱하는 거잖아. 그지? 50에다가 0.98을 곱하는 거야. 58에 40. 59, 45죠? 49가 되죠. 49. 7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때, 이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조건이야. 그럼 요거 했던 거 또 해.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조건. 그때 확률 50으로 나누고 7로 나누면 돼. 2보다 작으면 되죠. 2보다 작아. 2가 0.48, 0.98이 되겠죠. 그럴 확률은 0.98이었어 라고 하시면 된다.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항분포에서 다시 정규분포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 알겠죠? 두 번 하는 거.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요 유형이. 어느 도시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5분이었대. 정규분포 따른다고 25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 2,50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의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이 P1이래. 여기가 P1이래. 요걸 구하면 P1이 나온대. 그러면 35분이니까 여기서 25 빼고 5로 나누겠지. 그럼 여기가 10이죠. 10. 그러니까 2죠. 2. 2보다 클 거니까 또 0.0이야. P1이 0.02가 돼. 그 다음에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일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이 P2였대. 그러면 P, B, 2,500명 중에서 얘네가 35분 이상일 확률이라는 게 이거였잖아. P1, 0.02 해서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은 P2래. 요걸 해서 다시 평균을 구해. N 0.01을 곱하면 50. 아까랑 똑같은데? 7제곱. 그럴 때 얘가 다시 X가 N명 이상일 확률이 여기서 50을 빼고 7로 나눴을 때 여기가 2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얘가 2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확률이 똑같아지잖아. P1이랑 P2가. 그러면 12 갖다 곱하니까 64가 되죠. 64명. 답은 64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읽어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2,500명 중에서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인 확률을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를 막 섞어가지고 푸는 이런 유형이 학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더라 라는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뭐 이거 바꿔 써야 되나? 그런가 보네. 에이. 통계적 추정.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통계라는 건, 통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사예요. 통계 중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여론조사?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단이 있어. 전체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 해. 거기서 뽑아낸 집단이 있어. 뽑아낸 집단. 이걸 표본이라고 해. 표본.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생,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몇 년생? 07년생? 07년생 전체가 모집단이야.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 뭐 남양주에 있는 이번에 고3 되는 학생, 그게 표본이야. 전체를 다 조사하면 좋겠지. 근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뽑아낸 걸 조사해. 여론조사를 할 건데 전체를 다 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전체를 다 하기 너무 많잖아, 사람이. 그래서 일정한 인원을 뽑는다. 그걸 표본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따 용어.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몽땅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 그러나 조사 대상이 너무 커서 전수조사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과일의 당도, 전구의 수명과 같은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 과일의 당도 다 찍어봐? 그럼 뭘 팔아? 다 찍어서 다 잘라서 해보면 묻지. 전구의 수명, 전구를 계속 켜놔. 수명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럼 뭘 팔아? 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만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해? 표본 조사라 한다. 그죠? 말 안 어렵죠? 이때 통계조사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의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거기서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한다. 샘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뽑아내는 행동을 추출이라고 해. 추출. 뽑아내는 행동을 추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뽑은 것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뽑은 것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야. 크기.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의 학습량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임의로 10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고 하자. 이때 모집단은 전체 학생인데 그 중에 뽑아낸 100명을 추출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크기는 10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도의 끝자리가 5랑 0이랑 5가 되는 해, 올해죠. 올해 25년 네, 총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조사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어쨌든 조사가 표본인가 아닌가 아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 총 인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 전수조사 해야 돼. TV 프로그램 시청률은 표본조사야. 이거 기억해야 돼. 표본조사야. 표본조사. 너네 집 TV 보는 거 누가 조사해 안 해? 너네 집 다 안 해. 표본으로 조사하는 집에는 단말기가 따로 설치돼 있어. 그래서 그 단말기로 보는 집만 조사돼. 시청률. 알겠죠? 집에서 TV 안 보는데요? 그럼 조사 아예 안 돼. 따로 그 조사하는 집이 따로 정해져 있어. 표본 조사야. 이거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어. 옛날에 진짜 시험에서. 다 전수조사 체크해가지고. 표본 조사야. TV 프로그램 시청률. 너네 거는 안 들어가. 너네 뭘 봐도 상관없어. 딱 조사하는 집이 따로 있어. 신청하면 될걸? 신청하면 집에 단말기를 설치해 줄 거야. 니네가 보는 거. 그래서 막 채널을 막 바꾸면 안 된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병무청 징병의 신체검사 표본만에 전체 다 해. 병무청 신체검사 전체 다 해야 되지. 전수조사 해야 돼. 임상실험 전체 다 해. 조금만 해. 몇 명 뽑아서 하는 거잖아. 표본조사.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 전체 다 해. 몇 명 뽑아서 해. 표본 전체 다 할 수 없잖아. 청소년 다. 어느 고등학생의 기말고사 성적에, 어느 고등학교 기말고사는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많잖아. 많아야 300명이겠지 뭐. 400명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표본조사. 어느 요런 구간에서 수표권이 있는 특정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을 뽑아 조사했다. 모집단은 누구야? 지역구 주민. 표본은 누구야? 1000명.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뽑는 원리는 임의 추출, 그냥 아무나 뽑는 거가 있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임의 추출 아무나 뽑는다는 거야. 특정한 누구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한다는 거야. 그냥 불특정 다수.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내가 뽑은 다음에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게 복원 추출. 뽑은 다음에 보고 빼놓으면 비복원 추출. 복원이라는 건 원래 상태, 한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방법. 원래 상태로 만들었다가 뽑고, 원래 상태로 만들었다 뽑고 하는 게 복원 추출이에요. 주머니에서 숫자 1, 2, 3, 4, 5 있었는데 공 하나 뽑아,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다시 뽑아,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이게 복원. 본 다음에 꺼내놔. 이게 비복원. 기억하시면 돼요. 예,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고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해. 모집단, 표본집단. 모집단의 평균이 M이야. 그러면 표본집단의 평균도 M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여기 N명 뽑았어. 그럼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편차 시그마겠죠? 모집단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똑같고 달라지고 달라진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 X를 Z로 바꿔서 푸는 거, 그걸 또 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어때? 일치한다. 근데 여기서 일치한데 근데 뒤에 가면 또 딴 얘기를 해. 그래서 애들이 여기를 헷갈려 하는데, 어쨌든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알겠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때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n으로 나눠주면 된다. 알겠죠? 평균은 똑같고 n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요. 문제를 쭉 풀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본 평균의 x바라고 하는데, 표본은 x바야. x가 아니고 모집단이 x일 때 뽑아내면 x바라고 표현하는데, 걔네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정규분포 가지고 뭐 한대? 표준화한대. 그래서 표준화하면 0,1을 따르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여기서 하는 게 그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요. 예, 그런 얘기를 쭉 해요. 표준편차 얘기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가 좀 있어요. 쭉 있다가 뒤에 설명한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와서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평균 추정이라는 거래요. 이제 모평균 추정. 추정 알아? 추정? 옛날에 보겸이랑 같이 방송했던 애 있잖아. 아는 얼굴들인데 다 아는 사람이야. 봐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는 건 그냥 똑같아. 모집단이 있었어. 표본 집단이 있었어. 알겠지?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그럼 여기도 평균이 m이라 그랬어.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면 여기 n개 뽑을 때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 시그마일 때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된다 했어. 알겠죠? 근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앞에랑 똑같아. 근데 사실 생각해봐. 야,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 분산도 알아. 표준편차 알아. 그럼 표본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조사 왜 해? 모집단은 이미 알고 있는데 표본을 굳이 뽑아서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전체 징병 검사했어. 너네 신체 검사 다 했어. 군대 가려고. 근데 갑자기 남양주 애들만 뽑아서 또 해. 이상하잖아. 그지?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알기가 어려웠던 거야. 모집단이 너무 커서.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뭐 해야 돼? 예측해야 되는 거지. 그게 추정이지, 그게. 아, 그럴 거야. 이거 딱 봤는데, 아, 얘네들 원래는 이랬을 것 같네?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예측.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였을 거야만 생각하는 거야.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안 해. 뭐 하냐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이 평균을 가지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이만큼이었을 거야. 이 정도 될걸? 이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랑 똑같다며. 얘를 알 때 얘의 평균은 똑같아. 근데 얘를 알 때 모집단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추정해야 되는 거야. 똑같지 않아. 여기서는, 추정에서는. 얘를 알면 얘는 다른 애라고. 모집단의 평균이 약 15 정도 됐어. 그러면, 아니, 표본의 평균이 약 15야, 예를 들어. 그러면 표본의 평균은 15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13부터 17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한다고. 이해돼요? 요 표본의 평균이 10이었어? 그럼 얘는 한 9부터 11 사이 어딘가에 평균이, 진짜 평균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해 본다고. 요렇게 하는 게 추정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10이 나왔지만 진짜 평균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에? 평균의 추정인 거야. 뭐 평균의 추정.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다르지도 않아. 알겠죠?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파트야. 추정이라는 건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서 모집단의 특정 평균, 표준 편차를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x바의 값을 스몰 x바라고 하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는 게 이거야. 9부터 10 사이에는 무조건 평균이 있을 거야. 이만큼의 구간을 의미해. 여기 13에서 17 사이엔 있을 거야. 요만큼의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 또 하나를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여기에 선이 있어. 여기에 또 다른 선이 있어. 여기에 내가 서서 100원짜리를 던질 거야. 100원짜리를 던질 거야. 이 선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쳐. 100원짜리를 던졌을 때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앞뒤로 10cm, 앞뒤로 10cm에 넣는 거랑 앞뒤로 20cm에 넣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10cm에 넣으면 성공, 20cm에 넣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해봐.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워? 여기에 넣는 게 더 어렵지. 위에다 넣는 게. 아래에다 넣는 게 더 쉽지. 오케이? 근데 이걸 정규분포 표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96인데 그냥 1까지라고 생각해 줄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는 거랑 마이너스 2부터 2에 넣는 거가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넣는 걸 95% 신뢰 구간이라고 해. 1.96이고 원래는 얘가 2.58인데 뒤에서 나올 건데 그거 다 그냥 띄고 생각해.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넣는 건 99% 신뢰 구간인 거야. 그러면 숫자는 얘가 더 커, 얘가 더 작고 99, 95야. 근데 어디다 넣는 게 더 어렵다고? 위에 넣는 게 어려워, 아래 넣는 게 어려워? 위에 넣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신뢰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여기다가 넣는 건 여기서 던져가지고 여기다 넣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야. 앞뒤로 20cm인 게. 그치? 그러니까 99%에다 넣어. 그럼 내가 99%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얘의 신뢰 구간이 99%라는 건 신뢰도가 신뢰도 입장에선 낮은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95%가 더 좋은 거야. 더 짧은 데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5% 신뢰 구간은 1.96 x를 기준으로 1.96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x를 기준으로 2.58, 그러니까 여기 x를 기준으로 1.96cm, 1.96cm 떨어진 곳에 넣으면 95%, x를 기준으로 2.58, 2.58에 넣으면 99% 신뢰 구간이라는 의미를 가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1.96이라는 게 여기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0.95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99%는 2.58이 되면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넣는 거야.
이 평균인데 평균을 요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얘는 집어넣었어, 못 집어넣었어? 못 집어넣었어. 못 집어넣었어, 집어넣었어, 집어넣었어. 집어넣을 확률이 95%. 그게 신뢰도 95%라는 거고, 신뢰도가 얘는 더 높은 거다,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걸 이해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95% 신뢰 구간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요 공식을 써가지고 그냥 모 평균이 될 구간을 이렇게 구해주면 돼. 여기 문제의 답이 구간 구해주고 구간 구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3시간이었다 해서 구간 구해주시면 돼요. 그냥 공식에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훨씬 쉬워. 그냥 공식에만 넣고 계산만 하면 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시는 거 해주시면 되고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추정 파트 두 가지 있는데 앞에는 모평균을 알고 있을 때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확률 변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요 신뢰도 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고, 뭐 실내 구간 하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 정도 되려면 표본을 몇 개 구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나와요, 문제. 그 유형 몇 개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끝이 나요. 또 이거를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앞에만 보는 경우도 있고 막 모평균 추정은 안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았어가지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문제 풀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챙겨오세요.